제가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게 아이들 고치는 선생님, 그리고 또 일부는 국민 육아 멘토. 그런데요, 사실 저는요, 뇌를 보는 의사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청년들이잖아요, 그죠? 기성세대들이 맨날 이 청년들은 왜 맘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어,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 수많은 중요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국민입니다. 근데요, 우리 조용한 아침의 나라 맞아요? 아니죠. 예.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오셨어요? 식사.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 스마트폰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네. 근데 제 생각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여기 도착했어. 너 어디니부터 시작해서 저 강의 들으러 오셨을 때요. 이미 검색하셨죠? 오은영. 다 하셨죠? 근데요, 오은영 치면 누가 나오던가요? 그렇죠. 마술사 오은영 씨. 또 있어요. 미스 코리아 오은영 씨. 그래서 어떤 경우는요, 아이들이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마술도 하세요? 근데 저한테 선생님 예전에 미스 코리아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애는 없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오늘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요, 우리들, 뭐 저를 포함한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하루 종일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여러 가지죠. 또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까똑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벨소리 울리죠. 쇼핑센터를 가도 요즘에는요, 막 음악이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들려요. 아무튼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연말에요, TV를 바빠서 잘 못 보는데요, 어쩌다 TV를 틀었어요.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내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왜 그룹으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그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할 틈이 있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배운 것이 정말로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려면 배운 다음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정보들이 단백질 분자, 프로테인 파티클로 바뀌어서 뇌에 싹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빡빡 줄 긋고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게임해야죠.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용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와서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무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쉬는 동안에 다리라도 좀 움직여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 다음 할 걸 빨리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루 종일 소음, 사람의 말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해하고 못 견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구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뭐 요즘 들고 싶어하는 명품 뭐 백들 있죠. 그것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태블릿 PC, 뭐 좋은 스마트폰 나오면 막 갖고 싶고, 그죠? 그게 자존심이 막 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과연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참 없이 살던 시대예요. 근데 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여러분들의 딱 중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한참 경제가 발전하려고 하는 그 전 단계였고요. 그렇지만 저희 역시도 갖고 싶은 거를 충분히 잘 갖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살던 동네에 운동용품을 이렇게 파는 조그만 잡화상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쇼윈도에 스케이트가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하얀색 가죽 스케이트. 우리 김연아 선수가 신는 피겨 스케이트가 딱 걸려 있는데요. 때가 꼬질꼬질 묻어 있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게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매번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버지랑 손을 잡고 거기 잡화상 앞에 가서 이거 쳐다보는 거예요. 저걸 언제쯤 가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가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갖게 되지 않을까?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산타를 믿었던 건 아니고 이제 아버지가 사주신다는 건 알았지만 그 1년을 또 기다려요. 내년 크리스마스 때는 선물로 받게 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결국 그것을 6학년 크리스마스 이브날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빨간색 스케이트였어요. 전 지금도 그걸 기억해요. 그 스케이트를 6학년 때 받았는데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어떤 마음이 한편 들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약속을 지켜주셨구나. 이게 5년 이상이 걸렸지만 내가 그걸 갖게 됐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요롭죠. 물질이 요즘엔 넘쳐나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전화기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기능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늘 너무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하는 건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침묵이 흐르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욕구 지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결과는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도 수정해보고 오류도 바꿔보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선물로 받은 옷인데 어때, 이쁘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 됐다 촌스럽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자기가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 기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란스러움, 시끄러움, 너무 빠름,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조용하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것들이 조절 기능을 망치는데 가장 주역이다. 그래서 사일런스, 침묵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L'amour, personne à l'horizon. Puisque le temps assassin, personne ici n'a plus de saison. Pourquoi écouter en vain la météo cruelle? Moi j'ai 여러분의 삶은 만족스럽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여러 가지일 것 같아요. 자, 인간이 행복하려면 저는 두 가지 조건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마음이 편안해야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원만해야 됩니다. 이래야 사람은 행복합니다. 부귀 영화도 아니고요. 젊은 나이에 뭘 하나 이룬 거, 이것이 꼭 행복의 조건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재벌이라고 하루에 5끼를 먹겠습니까? 그리고 뭐 금변기에서 볼일을 보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룬 재력가들이 꼭 행복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친지, 친구, 가족들과 편안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러면 내가 과연 마음이 편안한가를 보려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고 나는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로 피하고 싶은 건 무엇이고 하는 거를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렇게 주변을 보면요, 가끔요 어떤 엄마는요 애랑 걸어갈 때요 아이의 보폭에 자기 걸음을 안 맞추는 엄마가 있어요. 막 자기는 빨리 가요. 근데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만큼 빨리 못 걷거든요. 그럼 가다가 자꾸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거나 이렇게 발이 꼬이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똑바로 걸어, 잘 따라오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지? 이런 생각을. 그것처럼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타산지석을 삼아보세요. 아, 저 사람은 저런, 나는 닮지 말아야 되겠다. 저 남자는 되게 추운데 자기 혼자 목도리 하고 가네. 옆에 가는 여자친구한테 목도리 안 돌려주네. 쟤는 안 되겠다.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나의 내면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게 됩니다.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야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얼마 전에요, 우리 싸이 씨 전 세계를 강타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문화평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열광하게 됐는가 하는 걸 분석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 생기면 왜 그럴까? 이래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요, 젊은이들한테. 야, 여기 싸이의 말춤이 왜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같으니?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리고 자긴 쳐요, 그냥 이렇게. 추느라고 정신이 없지? 이걸 다양하게 분석을 안 해봐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보다 교육적인 지원을 훨씬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이런 측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랑 어디 음식점에 갔어요. 근데 너무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음식이요. 그리고 맛있어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그렇죠. 다 사진 찍어요. 그리고 열심히 올려요. 그리고 거기서 반응이 안 오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정작 나랑 밥을 먹으러 간 이 친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이거. 저는 그걸 보면서 삶이라는 게 기념도 해야 되고 사진도 올려서 나중에 기억할 수 있고 추억할 수 있는 건 너무 좋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능력도 같이 갖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모든 게 이벤트예요. 모든 게. 그리고 친구 사이에서도 진지한 얘기를 나누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냥 상대방이 지루해할 것 같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얘기를 했다가 얘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소문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사실 한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그저 농담하고 좋게 웃고 떠들다가 끝나지 정말 진지한 나의 내면, 나의 고민, 내가 가족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갈등들,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정말 친한 친구하고도 잘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가만히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눈을 잠깐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고 나의 내면을 한번 잘 느껴보세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감은 눈의 힘을 배꼽으로 보내보세요. 배꼽. 그리고 가만히 느껴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오늘 왜 왔나? 나는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나? 어떤 걸로 갈등하고 있나? 나는 누군가? 나한테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을 쭉 해보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무 바쁘다 보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화장실은 한 번씩 가시죠. 화장실 가실 때 스마트폰 가져가지 마시고 배꼽에 힘을 보내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건 무엇인지, 내가 불안할 땐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In another life, I would be your girl. We keep all our promises, be us against the world. In another life.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이들 중에는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는 사람도 많아요. 정말 쓸 게 없대요. 쓸 게 없는데 거짓말하기 싫대요. 그리고 자소서를 쓸 때 본인이 휴학을 했다든가 공백이 생기는 것들을 솔직하게 적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더니 자기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뭘 그런 거 갖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써내려 가라고 조언을 해주더래요. 근데 거기서 다시 한번 좌절을 했대요. 자소서 하나를 자신 있게 못 쓰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울해졌다는 거죠. 저는요, 다른 이제 병원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 자소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회사 지원할 때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자소서 볼 것 같아요? 안 봅니다. 안 봐요. 근데 그걸 왜 써오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타는 없는지. 오타가 있으면 그 여러분들 점수 깎이는 거예요. 철자폰 맞춰 써야 됩니다. 그리고 깨끗한 글씨를 썼는지, 칸을 너무 많이 띄워놓으면 조금 그건 아니에요. 그죠? 꽉 채워야 됩니다. 그거를 보는 거죠. 내용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잘 안 봐요. 대필해 주는 것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직원을 뽑을 때 정말 궁금한 거는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그들한테. 그런데 자소서 때문에 좌절하는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더란 얘기죠. 자, 그런데 스펙 문화가 갖는 문제가 있어요. 자기 스펙에 한 줄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닌 거는 열정을 쏟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친구네 뭔가 일을 좀 도와줬다. 그럼 그거 스펙 넣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가서 얻은 자격증을 받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저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인턴 레지던트 동안에는요, 거의 집에를 못 가요. 너무나 일이 많아서. 그런데 내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오후여도 집에 잘 안 갑니다. 가서 이렇게 돌봐요. 그리고 수련을 받는 동안에 전공의 과정에 돌면서 이제 다 모든 섹션을 다 경험을 하는데 교수님이 때로는 아주 잡일을 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이런 일들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해내는 것 또한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나를 뭔가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동기들이 다 이제는 대학에서 주임 교수를 되고 다 그런 시대거든요. 도대체 일을 시킬 수가 없대요. 하라고 하면 이걸 제가 왜 꼭 해야 되는지를 물어서 자기가 담당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한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예를 들어서 실험을 해서 논문에 이름이 올라가거나 그런 일은 잘 한대요. 근데 오늘 저 환자 상태가 좀 나쁜데 네가 좀 더 좀 볼래? 그러면 아, 오늘 제가 당직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티는 안 나지만 내가 좀 져주고 내가 좀 양보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좀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것 같아요. 늘 마음 안에는 억울함이 있고 이게 당장 내 눈에 어떤 나의 이득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이걸 시키는 것에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뭔가 이런 것들을 거절하지 못하고 하면 내가 뭔가 굉장히 못난 것 같고 피해의식이 생기고 이런 마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펙을 쌓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나 스펙만을 쫓다 보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이 사람들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 좀 배려하고 서로 협동하고 좀 이해해주고 때로는 좀 손해도 보고 져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잘 못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요즘요 어린아이들부터 여러분들 영어 공부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영어 못하잖아 근데 죽도록 하는데 영어 잘해요? 못하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영어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요. 물론 공부는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이티브하고 막 열심히 막 그냥 막 의사소통 못하는 거에 너무 기죽을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한 10년쯤 지나면요. 딱 이렇게 꽂으면 바로바로 동시 통역되는 기계 나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에 올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뭐예요? 영어 잘 못해요, 여러분들. 나를 포함해서 잘 못해요. 우리 한국어만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국어, 한국어 너무 못해요. 제가 아까 자기소개서에 유일한 거 철자법만 맞으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철자법 다 틀려요, 여러분들. 그리고 맨날 영어 쓰느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맨날 이거 하느라고 한국어를 써보라고 하면 글자도 너무너무 삐뚤빼뚤해.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뭐라고 얘기하면요. 정말? 정말이야? 대박이다. 그 말 이외에는 잘할 줄을 몰라요. 그 좋은 대학을 간 청소년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요 교과서 이외에 제대로 되어 있는 문학서적 두꺼운 거를 읽어본 게 몇 권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니 한국 사람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영어를 꼭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하실 거는 이력서에 한 줄 더 들어가는 스펙이 아니라 자기네 나라 모국어로 제대로 읽고 말하고 듣고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른 사람과 잘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머릿속에서 잘 정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 이런 게 안 되면 공부는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은 사교육과 너무나 많은 학원, 너무나 많은 과정을 거쳤지만 제대로 머릿속에서 생각을 정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커버린다는 거죠. 말하자면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스펙을 쌓지 않았다고 절대로 좌절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때 EQ 막 이랬던 기억 나시죠? EQ가 뭐죠? 감정지수, 그죠? 우리 인간은 감정이 다른 여타의 포유류에 비해서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언어로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요 어릴 때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제가 1.9kg로 태어났고요. 8개월이 조금 못되게 태어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데요. 저를 딱 낳아놨는데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래요. 이 허벅지 다리가 우리 아버지의 두 번째 손가락 굵기만 하더래요. 이렇게. 예, 그래서 병원에서는 얘가 나가면 살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눈이 동그래갖고 쌍꺼풀 싹 쪄갖고요. 아그라그 쓰고 울더래요. 이렇게 해서 아이고 얘는 나가면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나름 제가 생각할 때는 저렇게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성격 되게 좋아요, 제가요.
웬만해서 화내는 일도 없고요. 웬만해서 기분 나쁜 일도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이해가 잘 되고 그러거든요. 전 떨어진 것도 잘 먹고요. 물건 살 때도요. 절대로 까다롭지 않아요, 저는요. 그런데 어릴 때는요. 말도 못했대요, 제가. 밤 9시만 되면 운대요. 아그라그 쓰고 운대요. 목에 핏대가 나게 운대요. 그래서 밤새 운대요. 아침까지. 매일 2돌까지.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요. 업고 주무셨대요. 내려놓으면 울어가지고. 그리고 제가요. 너무 안 먹어갖고요. 주변에서요. 어머 얘는 뭐를 먹고 연명을 해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진짜 안 믿기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딱 먹는 게 6가지였대요. 밥, 미역국, 김, 김치, 생선, 과일. 제가 계란 후라이를요 6학년 때 처음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그때 먹으니까. 근데 어릴 땐 주면요 다 토했어요. 비위가 상해가지고요 다 토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등심 있잖아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대학교 가서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지금은 즐겨 먹어요. 굉장히 편식이 심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더 잘 키우려는 마음에 5대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나한테 주려고 했다면 뱉지 말고 너 꽉 물고 있어 뭐 이런 엄마들 많거든요. 입에 넣어주고 꿀떡 뭐 이러는 엄마들 많거든요. 심지어는 동네에서 나랑 놀지 말라고 그랬대요. 쟤 어디 아픈 애 같다 이렇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그러면 얘요 달리기 되게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저희 아버지는 얘요 나름 똑똑해요 한글도 되게 일찍 깨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지 이렇게 쥐어박으면서 야 너 안 먹으니까 이런 소리 듣잖아 이러질 않으셨어요. 아마 그랬다면 지금 성격이 많이 녹아났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감정 발달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감정 발달은 어떤 거냐면요. 무슨 상황이 생기면 인간은 그거에 맞게 감정을 느낍니다. 근데 그 감정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제대로. 그리고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고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은 나아가서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감정, 정서가 잘 발달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스트레스를 딱 받으면 아 짜증나! 그냥 이 말을 다 해요. 이래도 짜증나고 상사한테 혼나도 짜증나고 엄마한테 잔소리 들어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짜증나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감정 중에는 기분이 나쁜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는 속상한 것도 있고 슬픈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세분화시키지 않고 무조건 짜증나, 스트레스 받아 이러고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죠? 퍼먹. 이렇게 감정을 처리하고 이렇게 느끼면 안 된다는 거죠. 불안은 불안으로 느껴야 돼요. 슬프면 슬픔으로 느껴야 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느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고파도 화를 내고 슬퍼도 화를 내고 화난다고 계속 먹고 이거는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여보 나는 명절이 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어머니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면 야 그래서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리? 뭐 이렇게밖에 얘기 더 해주겠습니까? 감정 발달이 안 된 사람은 여기에 제대로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래 당신이 좀 스트레스 받는 나도 알고는 있어. 근데 상황이 내가 어떻게 개입을 하면 더 나빠지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그러네. 이래도 되거든요. 이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시끄러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감정 발달은요. 후천적인 거예요. 절대 선천적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감정의 발달은 평생 동안 거듭되어질 수 있어요.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 훌쩍 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릴 때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교류가 원만하지 않고 뭔가 결핍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 중에도 아직도 그러한 결핍감과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픈 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특히 오늘 저한테 조언을 들어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은혜 씨. 저는 가부장적인 부모님과 살고 있어서 엄마 아빠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요. 제가 이제 의견을 이야기하면 말대꾸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장녀다 보니까 동생들보다는 저한테 더 냉정하시고 더 차가운 면도 있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엄마 아빠한테 살갑게 굴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거리감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지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은혜 씨의 부모님이 지금 50대 아주 가부장적이고 자식에게 뭔가 져주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런 부모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논리적일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요, 상처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서로 더 많이 이해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더 힘든 게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불편하고 싫은 감정을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은혜 씨 같은 경우는 부모님한테 본인의 싫은 표현을 할 때 먼저 밑에 뭔가를 한 번 더 까셔야 돼요. 부모님이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시절에도 저 열심히 키워주신 거 제가 알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 거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좋게 표현이 안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고 키웠다라는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짢아지는 거죠. 인간은요, 일정한 나이가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되고 하나의 개체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해야 합니다, 부모한테. 그리고 싫은 소리를 할 때 좋게 표현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부모님이 알았어, 그렇게 하마,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나중에 보면 표현 안 한 것만 못한 일이 생겨요. 무슨 솔직한 얘기를 했다고 보면 나중에 울고불고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말을 안 하면 여러분들 압력솥에 밥을 줄 때 압력을 조금씩 빼야지만 나중에 밥이 잘 되잖아요. 지금 압력이 안 빠지면 뻥 하고 터집니다. 그런 것처럼 불편한 감정들은 적절히 빼서 배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사랑을 전제로 맺어진 가족 간에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부모님의 반응, 부모님의 답, 관계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대신 좋게 하세요. 절대로 악을 지르거나 소리 지르지 말고 격분하지 말고 얘기하세요. 그러려면 거울을 보고 연습을 많이 하세요. 혼자 방 안에서 중얼중얼 근데요 제가요 이렇게 하시라고요. 응? 어쩌면 이렇게 부모 자녀 관계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갈등을 겪는 젊은이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일 거예요. 나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를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신 엄마 아빠께 사실은 마음으로 감사드려요. 두 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잘 되라고 했던 표현 중에는 어린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상처가 됐던 게 많아요.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런데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랬다라는 거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후천적으로 발달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 만약에 좀 미숙하고 잘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지금부터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서가 잘 발달되면 타인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원만합니다. 그래서 행복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선생님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금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기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그러니?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심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했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또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라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걔 때려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아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확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쫙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더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아저씨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는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